안녕하세요, 로젠입니다. 제가 첫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지 맞춰보실 분?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보기: 중국, 대만, 한국, 미국, 일본? 맞춰보세요. 정답은 3번 대만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대전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친할아버지가 대만에서 오셔가지고 한국 국적인 할머니를 만나셔서 결혼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아빠는 또 한국 국적인 저희 엄마를 만나셔서 이제 제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국적은 한국이 아니에요. 국적은 이제 아빠 쪽, 할아버지 쪽 따라가서 제가 국적이 대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대만 사람입니다. 어쨌든 사실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자, 이게 뭘까요? 여권이에요.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초록색이죠. 그렇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아닌 중화민국 대만 여권을 소지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짠! 슝! 짠! 어쨌든 저는 대만 여권을 소유하고 있고, 짜잔! 아무튼 대만 여권이에요. 이게 제 여권이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다 있지만 저한테 없는 거. 그게 뭘까요? 바로 민증인데요. 저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민증이 없어요. 대신 저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데, 또 가리고, 짜잔! 그린카드예요. F5 영주권 비자. 어쨌든 이게 저의 신분증이에요. 민증 대신 외국인 등록증. 이걸로 이제 술집에서 민증 달라고 민증 검사하면 이거 주면은 다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이런 걸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여권을 들고 다니기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왜 이 영상을 찍게 됐냐면, 제가 이제 귀화를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기록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약간의 꿀팁이나 약간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귀화를 신청하게 됐느냐, 이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 안 궁금할 수도 있고, 제가 어쨌든 간에 대만 국적으로 살면서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귀화를 신청하게 됐어요. 신청하게 된 이유는 엄청 막 그렇게 거대하진 않아요. 그냥 불편한 점이 좀 많았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이제 성장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쨌든 대전에서 태어났고, 화교예요. 아빠가 대만 국적이시고 엄마가 한국 국적이신 부모님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대전에서 공부를 했고, 대학교는 서울로 와서 이제 지금은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따지고 보면 이제까지 대만 국적으로 살았는데 왜 귀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많이 불편해가지고 귀화를 선택했거든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 한국 국적으로 살면은 여행 갈 때 진짜 편하잖아요. 그냥 여권 챙기고 비행기 티켓팅 해가지고 그냥 비행기 타고 여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대만 국적인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여행을 가려면 모든 나라 다 비자를 받아야 돼요. 제가 아직 유럽 여행을 못 갔다 왔거든요. 유럽 여행을 하면은 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나라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려면 한국에 있는 모든 나라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돼요. 참 불편하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 유럽 여행을 못 갔어요. 제 여권에 보면 저는 대만 갈 때도, 대만 국적이지만 대만을 갈 때도 저는 대만 비자를 받아야 돼요. 도착 비자를 받아서 그냥 제가 대만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베트남 갈 때도
당연히 베트남 대사관 가서 베트남 비자를 받아야지 베트남 여행을 할 수 있고, 일본도 그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진짜 귀찮아요. 그리고 대사관 가서 그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그냥 신청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돈도 내야 되고 시간도 어느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여행 한번 하려면 좀 큰맘 먹고 해야 돼요. 되게 그런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 그 있잖아요. 회원가입할 때 외국인 등록, 그 외국인 등록하는 게 좀 생각보다 귀찮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게 일반적으로 보편화가 되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가입하는 게 좀 수월한데, 예전에는 어림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 초등학교 때 메일 있잖아요. 다음 한 메일 그거 만드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 등록하는 게 아예 없으니까. 그런 서비스 자체가 보편화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제가 엄마 이름으로 메일을 만들어가지고 친구들끼리 메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싸이월드, 제가 싸이월드 세대인데 싸이월드도 제 이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이름으로 제 미니홈피를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저희 엄마 이름 다 알아요. 왜냐? 엄마가 곧 저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와서는 이제 외국인 그런 가입하는 게 조금 보편화가 되어가지고 좀 덜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핀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국 사람도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아이핀 인증을 받아서 쓰는 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핀 인증을 받을 때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대면 신청을 해야 돼요. 전화로 이렇게 뭐 저 외국인인데 이렇게 뭐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아이핀 거기 회사 거기 가가지고 그 직원하고 얼굴 보고 다 이제 신분증 확인하고 이제 거기서 아이디랑 비번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발급이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귀찮지 않아요? 뭐가 또 문제가 있냐면 동사무소에서 뭐 서류 떼오라는 거 있잖아요. 은행에서 일 처리할 때도 가족증명서나 뭐 이런 거 떼는 거, 남들은 그냥 무인 접수함? 거기서 이제 무인 발급기에서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제 정보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저는 고향이 대전이잖아요. 대전에 화교협회가 있어요. 대전 그 태화장이라는 중식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가 화교협회장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는 제 증명서를 떼야 돼요. 저도 뭐 몇 번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이것 좀 서류 좀 떼달라고 하면은 무슨 엄청 두꺼운 그 책 같은 거를 해가지고 찾아요, 저를. 저희 족보예요. 그거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뭐 도장 찍은 거를 저한테 줘요. 그게 저는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동사무소에서 할 거를 저는 꼭 화교협회에 가서 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발급받는다고 그 이제 갖고 오라 해서 갖다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보면은 이게 뭐예요? 라고 해요. 저도 몰라요. 뭐 이거래요. 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죠. 좀 되게 이제 그런 게 되게 살면서 좀 많이 불편했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국적을 갖고 싶어서,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디아를 하려고 준비 중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편한 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 좋았던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외국인으로서 좋았던 점, 약간 뭔가 스페셜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왜냐면 남들하고 조금 다르다는 느낌? 왜냐?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특혜라고 하는데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잖아요. 대만 국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편하게 대학을 갔어요. 외국인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외국민 전형이라는 게 있고 순수 외국인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순수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을 갔어요. 물론 수능도 봤어요. 제 생일에. 이건 TMI예요. 아무튼 수능을 생일에 봤어요. G20 정상회담 때문에 일주일 미뤄진 게
제 생일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생일에 수능을 봤습니다. 그러고 대학교를 이제 면접을 보고 내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갔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한국에 있는 호텔들 있잖아요. 그 호텔에 있는 카지노 무료 입장이 돼요. 왜냐? 외국인이니까.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강원랜드 그때 한번 가봤거든요. 궁금하니까. 이제 그때 저는 무료 입장. 같이 갔던 한국 사람은 돈을 내고 입장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좋았던 점은 공항에서 입국 심사 진짜 개빨라요. 아니 이제 여행을 하고 오잖아요. 여행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대부분 한국발 그 비행기에 다 한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타잖아요. 한 80%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새벽에 떨어지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입국 심사를 하는데 그 한국인 줄이랑 그거 포리너 줄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무의식적으로 저도 한국인 줄에 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권이 한국이 아니니까 저는 외국인 줄에 서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한 20%밖에 그 새벽 비행이 많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거의 약간 거의 프리패스로 이렇게 쭉쭉쭉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인 줄 보면은 막 엄청 길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약간 입국 심사할 때 조금 빨리 들어온다는 점?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게 약간 좋았고요. 제주도 여행할 때 이것도 별로 엄청 큰 혜택은 아니지만 제주도에서 다시 서울로 들어올 때 그 제주공항에서 그 들어가는 그 입국 들어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게 한국인 그거랑 외국인 줄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외국인 줄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한국인 줄에서만 다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좀 뭔가 혼자 거기가 생긴 거 뭐 이런 거 다 한국 사람인데 외국인 줄로 들어가는 게 뭔가 쟤 왜 저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한국인 줄에 해가지고 저도 그냥 여기로 입장하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안 된대요. 외국인 줄로 가래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그냥 외국인 줄 이렇게 가서 이제 입장했죠. 그리고 좋았던 점은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생각이 잘 안 나요. 또 만약에 다른 영상에서 썰을 풀다가 또 재미난 썰이 있거나 그런 있으면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거 있다. 어쨌든 제가 이제까지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은 다 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대만 사람을 사귀면 저랑 같은 국적인 사람인데 저는 이제까지 한국 국적인 남자친구들만 만났거든요. 어쨌든 그 친구들은 저한테도 외국인 남자친구고 그 친구들한테도 저는 외국인 여자친구잖아요. 약간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이제 만날 때 나 외국인 여자친구 사귄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외국인 같지 않으니까 또 그지. 그리고 되게 난감했던 점 이건 약간 셀프 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감했던 적은 제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학교를 가든 뭐 학원을 가든 스터디를 하든 뭐 어떤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이게 자기소개가 조금 하잖아요. 왜 국적이 대만이에요? 라는 말. 그러면 구구절절 다 올 얘기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간략하게 얘기해도 1분은 넘거든요. 그러면 왜 제가 외국 국적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중국어 잘하냐고 뭐 중국하고 대만하고 차이가 뭐냐? 저도 몰라요. 그리고 대만인데 저를 막 중국 국적 아니냐고 약간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장난으로 하지만 어쨌든 저는 국적이 대만이지만 중국이라고 하면 뭔가 좀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대만에 살지도 않았고 대만에 대한 뭐 그런 사랑이 뭐 크진 않지만 중국이라고 하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거는 저랑 같은 입장인 친구들은 공감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대학교 전공을 중어중문학과를 했어요. 전혀 안 그렇게 생겼죠. 근데 제가 중어중문학과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만 국적인데 중어중문학과 전공을 했다. 그럼 당연하게 중국어를 잘하는 줄 안다고요. 저는 그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왜냐? 아니 중어중문학과 전공했으면 중국어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독일어과 전공했으면 독일어 뭐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대부분 중국어 중문학과를 졸업하면은 중국어를 되게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건 편견이에요, 편견.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저고요.
그래가지고 중국어 왜 못해? 그거 물어보는 거. 중국어 뭐 알아듣냐고 막 이런 거. 그거 막 물어볼 때마다 저는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근데 뭐 지금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냥 뭐 이렇게 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질문을 받으면 어쨌든 간에 몇 가지의 질문,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설명하느라고 저는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귀찮기도 하고. 그게 어쨌든 제일 좀 난감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귀화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할 텐데, 이거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솔직히 다르거든요. 뭐 혼인 귀화 뭐 있고, 그리고 엄마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일 때 약간 그런 귀화 신청이 있어요. 혼인 귀화, 뭐 특별 귀화, 일반 귀화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도 솔직히 디테일하게는 잘 몰라요. 왜냐면 저는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귀화 같은 경우는 저희 아빠가 해당이 돼요. 저희 엄마가 한국 분이시고 아빠가 국적이 대만이시니까 두 분은 혼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빠도 같이 귀화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 전형이랑 저랑 전형이 달라요. 그래서 좀 복잡해요. 어렵기도 하고. 오히려 혼인 귀화는 제 생각에 요즘 그 한국 남성이 이제 외국 여성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 여성은 자녀를 낳고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혼인 귀화를 해가지고 그 외국 여성은 한국 국적으로 이제 귀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그 분들이 아마 혼인 귀화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그 자식은 아마 아빠가 한국이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개인마다 귀화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거는 그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방문해서 내가 어떤 전형으로 귀화를 해야 되는지 상담을 받고, 그리고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엄마가 한국인이시기 때문에 그 귀화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서류가 준비할 게 꽤 많아요. 한 12가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준비할 때 이거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좀 많이 했어요. 너무 복잡해요. 이게 그냥 증명서 떼는 것처럼 한 번에 이렇게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고 서류 준비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면접도 봐야 되고, 그리고 면접이 한 번에 붙으면 좋겠지만 한 번 떨어지면 2차 면접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면접 볼 때 면접비도 돼요. 30만 원. 비싸죠. 어쨌든 면접 볼 때 돈도 들어가고, 저는 어쨌든 면접 붙어서 한 번 떨어졌어요. 이거는 그 다음 영상 썰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면접을 어쨌든 한 번 떨어졌고 그 다음에 2차 면접 때 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붙어서 선서시까지 했고, 그 다음에 내일 대만 대사관에 가서 대만 여권 반납하고 외국인 등록증 반납하고 국적 상실 서류를 작성하러 가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좀 이상해요. 되게 기분이 신날 것 같았거든요. 되게 어쨌든 빨리빨리 해치울 수 있어서. 근데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뭔가 울컥하기도 하고, 갑자기 눈물 나올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대만 국적으로 살았잖아요. 저는 대만 국적으로 살고 외국인으로 살았는데 한국 국적을 이제 갖게 되면은 되게 편리한 부분도 많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제 정체성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어요. 그거는 말로 표현하기 되게 힘든데 어쨌든 저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입장이고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사람은 아니고, 뭐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살고 있거든요. 그치만 이제 그 서류상에서는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 이 여권을 반납하고 하면은 되게 뭔가 이 기분이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우울할 것 같고, 뭔가 좀 제 이제까지 살아왔던 저를 약간 없애버린 듯한 느낌? 약간 그래서 조금 뭔가 우울하네요, 기분이가.
그래서 내일 오전에 일찍 대만 대사관에 그 국적을 포기한다는 서류를 작성하러 갑니다. 대만 여권이랑 이 등록증을 반납하기 전에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된 거 같기도 해요. 살짝 정신도 살짝 지금 제가 없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까지 그 서류 준비했던 그런 과정과 좀 힘들었던 거, 그 다음에 면접, 귀화 면접 봤던 거, 그리고 떨어졌던 거, 어떤 뭐 문제가 나왔는지 약간 그런 썰을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서식 하고 선서식 한 다음에 또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서식 이후에 준비한 서류와 그 다음에 제가 대만 대사관에 대만 국적이나 이런 거를 포기한다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